오늘의 5분 인물 핵폭탄의 아버지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입니다.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1904년 4월 22일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17살에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유태인으로 당시 유행하던 양복에 안감을 수입하는 사업을 하여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한 아버지를 둔 오펜하이머는 부족함 없이 유복하게 자라게 되는데요. 어린 오펜하이머는 밖에서 뛰어노는 걸 싫어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했습니다. 대신에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화학, 물리학, 문학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특히 광물학에 관심이 많아 광물 표본들을 모으면서 놀기도 했다고 합니다. 1922년 하버드 대학교 화학과에 입학한 오펜하이머는 전 세계의 수재들 사이에서도 독보적인 성적으로 고작 3년 만에 학교를 조기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졸업 후 케임브리지 대학교로 유학을 가서 노벨 물리학상을 타기도 한 실험 물리학의 대가 존 톰슨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실험 물리학 방식을 좋아하지 않았고 얼마나 싫었는지 지도교수 책상에 독사과를 올려놓아 살인미술을 하는 등 대학에 전혀 적응하지 못합니다. 결국 오펜하이머는 닐스 보어의 조언을 듣고 이론 물리학 중심이었던 괴팅겐 대학교로 대학을 옮깁니다. 괴팅겐 대학교에서 오펜하이머는 하이젠베르크, 페르미 등의 양자역학을 이끌던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게 되었고 입학한 지 단 9개월 만에 박사학위를 따는 등 물리학자로서 명성을 떨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괴팅겐 대학교에서의 유학을 마친 오펜하이머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연구원을 거친 뒤 버클리 대학교 교수로 임명되는데요. 처음에는 괴짜 취급을 받으며 강의력도 엉망이었지만 몇 년간 교수로서 강의를 하며 나중에는 모든 학생이 듣고 싶어하는 훌륭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연구도 소홀히 하지 않으며 회전하지 않는 차가운 중성자별의 질량이 태양의 3배를 넘으면 중력 붕괴를 일으켜 블랙홀이 된다는 톨만, 오펜하이머, 볼코프 한계를 밝혀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버클리 교수로 있는 동안 실험 물리학자 어니스트 로런스와 많은 교류를 하며 훗날 그 인연이 맨해튼 프로젝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 당시에 오펜하이머는 스페인 내전의 공화국군에 대한 모금 활동에 참여하고 노조 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좌익적 활동을 많이 하였고 그의 주변에 좌익 성향의 친구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그의 친동생과 전 애인은 공산당원이었고 그의 아내 역시 좌익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훗날 그의 인간관계와 이때의 행보 때문에 큰 고초를 겪게 됩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독일 나치가 핵 연쇄 반영을 이용하여 무기를 만들 것을 염려한 물리학자 실라르드 레오는 아인슈타인의 서명을 받은 편지인 아인슈타인 실라르드 편지를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에게 전달하였고 1942년 핵폭탄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맨해튼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된 레슬리 그로브스 장군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새로운 연구소장으로 애국심에 불타 핵폭탄의 가능성을 연구 중이던 오펜하이머를 추천하였고 오펜하이머의 경력이 부족하고 공산주의자가 아니냐는 논란을 묵살한 채 오펜하이머를 연구소장으로 임명합니다. 오펜하이머는 로스앨러머스의 연구소를 차리고 최고의 과학자, 연구원들과 함께 연구를 시작했으며 결국 연구를 시작한 지 겨우 3년 만인 1945년 7월 16일 트리니티 실험을 통해 핵폭탄을 완성시킵니다. 완성된 핵폭탄은 같은 해 8월 6일과 8월 9일 각각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지며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킵니다. 핵폭격으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지만 오펜하이머는 자신이 만든 핵폭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미국 트루먼 대통령을 만나 내 손에 피가 묻어있다고 말할 만큼 오펜하이머는 괴로워하였는데요. 그 때문에 핵폭탄을 응용한 수소폭탄 개발에 극심하게 반대합니다. 하지만 에드워드 텔러를 중심으로 수소폭탄은 결국 만들어지고 말았고 1949년 소련이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을 동시에 개발하자 오펜하이머는 과거의 행적과 수소폭탄 반대 등을 이유로 소련의 간첩이라고 의심받게 됩니다. 결국 1954년 오펜하이머 청문회가 열렸고 이 청문회에서 에드워드 텔러가 오펜하이머를 쫓아내야 한다고 증언하면서 소련의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오펜하이머의 무고함을 알았던 과학자들마저 함구하거나 배신하며 오펜하이머는 미국의 모든 보안 접근 권한을 빼앗기고 맙니다.
모든 공직에서 물러난 오펜하이머는 끝내 핵폭탄을 만들었다는 죄책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죽을 때까지 반핵 운동을 하다가 1967년 후두암으로 인하여 사망합니다. 그리고 오펜하이머가 죽은 뒤 무려 65년 만인 2022년 12월 15일 미국 에너지부에서 그에게 내린 보안 접근 권한 취소를 철회하고 오펜하이머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면서 그에 대한 누명이 무려 약 70년 만에 풀어지게 되었고 2023년에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제작한 영화 오펜하이머를 통해 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오펜하이머는 그저 물리학을 사랑하던 괴짜 과학자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비극을 끝내야 한다는 그의 애국심과 책임감은 정말로 2차 세계대전을 끝내게 되었지만 그 결과 그는 죄책감에서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못했고 심지어는 억울한 누명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그가 개발한 핵폭탄과 그의 고뇌는 2023년 지금까지도 남아 오펜하이머 열풍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5분 인물 사전 오펜하이머를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